자, 117쪽 보겠습니다. 117쪽. 2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죠. 고용인에다가 제목에다 우리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고용인은 두 사람을 우리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우리 고용인이라고 할까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용인은 누구의 종업원이다. 개공의 종업원인데 자격이 있는 종업원을 뭐라고 부르고 소공, 없는 종업원은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을 이제 고용하게 되어지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되어도 역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118쪽입니다. 3번에 보면 고용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고용신고 법제 15조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그러니까 고용인이죠.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국토교통부령이 밑에 규칙 8조 부분이 이제 국토교통부령인데 세 번째 줄 끝부분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개시 전에다가 채색 별표. 이제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을게요. 고용신고는 뭐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해라. 업무 개시 전. 그럼 누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개공이 아니면 고용인이? 고용인이. 고용인 기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라.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4번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규칙 제8조 세 번째 줄에 보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일. 거기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에다가 채색 별표.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 뭐 하기 전?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10일 안에 각각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죠.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면 저한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원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직 같은 거 관두겠다고 하는 거. 근데 사직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해고 뭐 이런 거. 또는 뭐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기가 됐어요? 기간.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고용인 사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종료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오면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있는데 핵심만 잡아주시면 돼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의 업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공은 무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작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중개 업무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반대로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거래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수 없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뒷장 넘깁니다. 자, 3번 제목에 보면 고용상의 책임, 뭐 사용자 책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출제가 되면 조금 어렵게 나오고요. 또 이쪽에서 문제는 사례형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좀 이해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번 제목에 보니까 개공의 고용상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책임. 이 책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간단히 한번 볼 건데요. 왼쪽 보조단에 한번 적어볼게요. 의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무. 의무는 뭐 달리 얘기하면 채무죠. 뭘 해야 하는 거. 근데 의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냐면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죠? 민사 책임.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행정상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면 쉽게 이제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쉬운 어떤 개념 하나로 한번 좀 답변해 볼게요. 음주운전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안 되죠. 먹으면서 하는 건 어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런 채무가 있는데 그거 말 안 듣고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사람도 치웠다. 횡단보도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사람이 지금 그 횡단보도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데려가야 되겠죠? 예, 그럼 병원 데려가면 병원에서 첫 마디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병원에 데려가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통사고 환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병원비 누가 낼 거냐고 물어봐요. 정말입니다. 병원비 누가 낼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럼 병원비 누가 내야 돼요?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맞춰서 건너가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음주운전해서 사람 친 운전자가 져야 돼요? 운전자가. 예,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 손해배상과는 별개로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으니까 형사상 뭐를 또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다쳤다 그러면 징역,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미한 위법이다 그래도 벌금, 뭐 이런 거 받겠죠, 그죠? 예,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거. 이걸 우리 무슨 책임이라고 해요? 형사책임. 예, 그리고 이제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운전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면허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면허를 정지하는 뭐 이런 조치를 하는 것들을 책임이라 그래요. 민형 행정상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까지는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네, 민법 시간에는 요 부분을 주로 다루죠. 민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2차 과목에서는 형사나 행정상의 책임을 주로 다루는데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제 뒤에 이제 30조에 가면 손해배상 파트에서 보면 우리 15조랑 관련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문제. 그리고 여기 형사하고 관련해서는 한두 문제 뭐 이렇게 출제되고 요 행정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세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5개 정도까지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보다는 뭐하고 뭐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형사와 행정상 책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사용자 책임, 즉 우리 이제 개공이 사용자잖아요. 이 고용인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몇 조냐? 바로 법 15조 2항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랬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그 이항 전체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그러면 이 15조 2항의 의미는 개공에게 유리, 불리하죠. 왜 불리할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어디 가서 뭐 금을 하나 주었어요. 이거 내금이잖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뭐 하면 사고 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문이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해서 이제 요거를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오른쪽에 민사상 책임 뭐 이렇게 쭉 써 있고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123페이지에 가보면 행정상 책임과 4번에 보면 무슨 책임까지? 형사상 책임까지 해서 지금 여러 페이지 지금 할애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요거는 좀 가능하면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니까 그림 하나만 그려드리려고 해요. 개공이 있고요. 자, 개공이 누군가를 고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용 당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고용인에는 두 사람 있죠.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개보조원. 자, 이들은 일을 한다, 일을 안 한다. 일을 하죠. 일을 안 하면 개공이 월급 줄 필요 없으니까 업무상 행위를 하게 되겠죠. 업무상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결과가 만약에 발생이 되죠.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불법적 행위가 뭘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냐면 손해랑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손해가 누군가에게 발생이 됐다면,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개공이 시켜서 일을 했거든요.
개공이 시켜서 일을 했어. 근데 이게 불법을 저지른 거야. 물론 시켜서 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 스스로에게도 책임 있다. 고용인은 시켜서 한 거니까 책임 없다. 책임 있죠. 만약에 이걸 책임 안 진다고 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게요. 이런 결과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너 5억 줄 테니까 사람 한 명만 죽여줘. 사람을. 예. 그래서 5억 받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불법행위. 그러면 얘 처벌 안 하면 돼, 안 돼? 처벌해야지. 예. 처벌 더 하고 누구도 처벌하고 시킨 사람도 처벌하고 그래야 이제 사람의 목숨을 경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왼쪽에 그대로 보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책임은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 세 가지. 자, 일단 민사 있고 형사 책임 있고 행정상 책임 있다 이거죠. 그쵸? 네, 그럼 민사로는 뭐?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민사로는 손해배상. 형사로는 어떻게 하는 게 형사라 그랬어요?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이걸 이제 우리 형사 책임이라고 그래요.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자, 그러면 징역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징역 못 가는 입장이에요? 갈 수 있는 입장이죠.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죠? 예. 벌금도 낼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벌금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두 개 다 가능하고. 행정상 책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제 신문 보니까 조계사 앞에서 어떤 스님이 무면허로요. 스님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예, 벤츠 560 타고 가시다가 스님이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무면허 음주운전자는 책임이 달라진다 아니면 똑같다? 잘 생각해봐요. 무면허 음주운전자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아니면 똑같다? 달라져야죠. 어떤 게 달라져야 돼? 무면허자니까 뭘 할 수는 없어요. 취소나 정지를 못하지. 그죠? 그러면 그 무면허 음주운전한 스님은 땡 잡은 거네. 왜냐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안 당하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럼 뭐를 더 세게 받겠어? 예, 이거랑 더 세게 받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말씀드렸냐면 소공은 무슨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행정상 책임. 뭐하고? 자격 취소나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자격 정지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만? 소공만. 네, 소공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자격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중개부조는 그런 거 받을 수가 없지. 왜 받을 수가 없어? 없으니까 취소나 정지 당할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해서 이제 고용인도 이런 책임들을 져요. 고용인도 이런 책임을 진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억울하죠? 네? 이걸로 끝나면 억울하잖아. 누가 억울해? 고용인이 억울하지. 왜?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개공이 시켜서 한 거니까 나만 처벌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5조 2항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뭐한?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네. 그러니까 이 업무상 행위가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건너가는 걸 간주라고 하죠. 간주. 자, 그러면 개공은 무슨 행위가 있었던 걸로 봐야 돼? 업무상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보니까. 예.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누가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개공이. 예. 똑같이 처벌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책임의 얘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책임. 예. 책임에는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민, 형, 행정상.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사로는 뭐 하는 게 민사죠? 손해배상. 이제 손해배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고용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네. 그럼 누군가가 손해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손해 입은 사람은 만약에 손해액이 1억이다라고 가정해보죠. 손해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2억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합의? 왜요? 왜냐면 이 둘 다 뭐 있어요? 손해배상에 채무가 있으니까 얘한테도 1억 받고 얘한테도 1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둘은 연대 책임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인한테 1억 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5천만 원만 달라고 할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둘은. 자, 1억 손해 발생했어요. 예, 고용인한테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1억 아니면 5천만 원? 1억 달라고 하지. 얘한테도 1억. 근데 2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뜻은 아니다 해서 해가지고 이제 얘든 연대에서 얼마만 갚아주면 되는 거야. 1억. 예. 근데 그 연대가 꼭 5대5의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개공이 1억을 물어주고요. 고용인은 빵원을 물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무자력이면. 반대도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무자력이면 돈을 변제할 수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연대 책임 관계에서 타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타인에게 이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걸 세자로 구상권이라고 해. 예, 그러니까 누구 대신 고용인 대신 개공인 모두 채무를 변제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이제 공평한 거냐면 5대5. 공평 분담을 하면 이제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어느 한쪽에 다 갚아버리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연대 채무가 있는 어떤 이 채무를 변제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걸 이제 연대 책임이라고 하고. 자, 형사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여기도 가져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공에는 누구도 있지만 누구도 있죠? 개인인 개공도 있지만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잖아요. 이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 법인인 개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한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여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가져올 수 없네. 징역형은 가져올 수 없네. 왜냐하면 누구를 징역 보낼 수 없으니까요. 법인을 징역 보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주에 규정된 무순형만, 벌금형만 받게 된다.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해배상 파트에서 사례형 문제로. 예. 근데 왜 벌금만 받는 거예요? 징역형 왜 안 받고? 징역형을 법인에게 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징역형을 가져와서 법인은 너 법인이니까 가지 말고 개인만 받아라 이러면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제 이 고용인 때문에 무순형은 받지 않는 걸로 징역형을 받지 않는 걸로 아예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 오랜만에 개공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나 이번에 징역 가게 됐잖아. 왜? 고용인 때문에. 예, 그럼 고용인 때문에 징역 가는 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개공은 고용인으로 인하여 무순형을 받지는 않는다. 징역형 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행정상 책임으로는 뭐 하는 게 행정상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취소나 정지되는 거. 근데 여기서 취소 정지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취소 정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아까 소공이 뭘 취소당하거나 뭘 정지당하는 경우 있었죠? 자격. 근데 개공은 자격을 걸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개공은 뭘 걸고 하는 사람이야? 등록. 여기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말해요. 여기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여기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도는 잘 잡았어요. 개공이 누구를 고용하면 고용인을 고용하면 세 가지 책임을 진대요. 무슨?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 책임을 진다. 민사는 연대에서 책임을 지고 형사는 같이 처벌받죠. 얘도 처벌 받잖아요. 네,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양벌, 양쪽 모두를 벌한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요. 행정상 책임으로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 123페이지에서 조문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0조 양벌 규정. 소공, 중개부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여기서 제48조가 뭐냐면요 3년 3천을 말해요. 48조가 3년 3천 또는 제49조 49조는 몇 년 몇 천을 말하냐면 1년 1천을 말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러니까 행위자라는 건 고용인을 말하겠죠. 그 고용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서부터 과한다까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 별표 한번 할게요.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벌금형만 과한다는 거지. 무슨 형은 과하지 못하고 징역형은 과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인 때문에 개공은 무슨 형 받지 않는다는 거, 징역형은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징역 받는 것도 억울해요? 아니면 좀 억울할 거 없어요? 응?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벌금 받는 거, 징역은 안 받지만 벌금 받잖아요. 그럼 벌금 받는 게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남 때문에 내가 벌금 내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다만 그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뭐 말이에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그러한 규정을 소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면책 규정이라고 합니다. 가로 하나 열어주시고 써주세요. 면책 규정. 면책 규정이 있어요. 벌금형은 무슨 규정이 있다? 면책 규정이 있다. 그러면 뭐를 다 하면 면책받아? 주의감독. 그러니까 주의감독을 어떻게 다 해야 되겠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사고 쳐가지고요. 재판받게 생겼어. 왜냐면 벌금은 재판받고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받을 때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피고는 고용인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나는 늘 마음속으로 우리 고용인이 사고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받아주나요? 택도 없죠.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고용인한테 업무일지를 매주 쓰게 만들어서 그 업무일지에다가 내가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써놨다는 거야. 그럼 그걸 내가 얘기했어.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 공판기일 때 그걸 가져올 수 있냐 이거야. 그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공판기일 때 가져갔어. 거기 갔더니 막 몇 년치 업무일지가 쫙 있고 거기에 뭐 이제 코멘트가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썼냐면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사가 벌금 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너의 할 짓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인 나중에 여러분 고용하게 되시면 혹시라도 뭐를 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업무일지. 그래서 뭐 업무일지 매일 또 쓰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뭐 이렇게 내가 한 일, 거기다 이제 간단하게도 코멘트 넣어놓으면 나중에 최소한 고용인 때문에 뭐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벌금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넘어오시면 3절에 보죠. 3절에 이제 중개사무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개사무소에도 우리 중요 스티커 하나 좀 떼가지고 하나 붙여볼게요. 얘도 좀 중요합니다. 항목을 잘 잡고 계셔야 되거든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안 낼 수 없는 항목이에요. 안 낼 수 없는 항목이 중개사무소다. 왜냐면 이제 중개사무소라는 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사무소 말씀드리기 전에 요번 우리 지난주죠? 27일 날 뭐 발표했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 합격자 발표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 내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그 방임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저마저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번에 그 30회 시험 발표가 났는데 몇 명 붙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몇 명? 최종 합격자. 못 보셨어요? 관심 없어요? 남 일이니까. 우리 이제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다 그랬죠? 1회 시험 때 몇 명이 붙었냐면 6만 명이 붙었어요. 1회 시험에. 6만 명은 뭐 최고로 많이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6만 명이 붙고 나서 국토부에서는 당시 이제 시행이 국토부 시행이었거든요. 지금은 시도의사 주관이었는데 욕 먹었겠다 아니면 욕 안 먹었겠다. 욕 먹었겠죠. 왜 욕 먹었겠어요? 야 6만 명이면 뭐 거의 다 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운전면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격을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욕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도로 먹기 싫으니까 2회 때는
합격자를 얼마로 줄였냐면 3,000명으로 줄였어요. 예. 그러니까 6만 명에서 3,000명으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뭐 먹기 싫어가지고요. 욕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유지를 해서 10,000명 안쪽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14회 때요. 14회 때 이게 얼마로 늘어나면 3만 명으로 늘어나요. 정확히 말하면 29,000명으로 늘어납니다. 29,000. 네. 많이 뽑은 거예요? 아니면 적게 뽑은 거예요? 많이 뽑은 거야. 왜냐면 이때만 해도 요 14회 이전만 해도 10,000명 안쪽으로 계속 뽑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29,000명으로 확 늘어납니다. 욕 먹었겠다, 욕 안 먹었겠다. 욕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누구는 욕을 안 했겠어요. 이때만 해도. 자, 이럴 때는 욕은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욕을 했을 테고 누구는 욕을 안 했겠어요. 이 6만 명은 욕을 안 했겠지. 왜? 자기들은 합격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1회부터 13회까지 누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누적되어지는 인원한테 이제 욕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14회 때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예. 이제 기존의 일반인들도 합세하고 기존에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합세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15회 때 어떻게 됐겠어요? 15회 때 확 줄여가지고요. 1,112명 합격 이렇게. 예. 이게 뭐까지 해서 1,112명이냐면요. 복수 정답 몇 개 인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좀 몇 개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 1,200 얼마인데 그 사람도 나중에 그 행정소송 붙어가지고 이제 승소해서 또 추가로 합격한 사람이 또 몇 명 있다고. 그러니까 최초 합격한 사람은 1,112명이야. 당시에 시험을 몇 명이 응시했냐면요. 24만 명이 응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112명이 이렇게 합격했다고. 청주 아시죠? 청주. 충청북도에 청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청주에 이제 제가 강의 나갈 텐데 이 15회 때 청주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갔더니 15회 끝나고 이제 갔더니 프랭카드가 붙인 거야. 청주에. 예. 뭐라고 붙었는지 알아요? 모충동의 아무개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제가 진짜 이게 목격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프랭카드 붙을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근데 그때 당시에 15회 때 청주에서 딱 2명 붙었어요. 청주에서 딱 2명. 그리고 이제 제가 15회 때 이제 여기 말고 저 옆 동네 이제 그 옛날 지금 없어진 학원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제일고시 학원이라고 되게 큰 학원이 있었거든. 요 제일고시 학원이 이제 지금 뭐 메가라든가 뭐 애땡땡 있잖아요. 뭐 그런 학원 몇 개 합친 학원보다 더 큰 학원이 있었다고. 근데 그 학원에서 강의할 텐데 그 학원에서 50명밖에 못 붙었으니까. 학원생이 5,000명이었는데 5,000명 중에서 50명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 되게 여러 반이 있었는데 한 반에 한 200명 정도 되는데 한 반에 1명 정도 붙을까 말까 한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보다 더 어려웠다고 보시면 돼. 사법고시보다 어렵게.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예고됐었어요? 전년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 해가지고 무슨 시험을 봤죠? 추가 시험을 봤다고. 이제 추가 시험은 논외로 할게요. 왜 논외로 하냐면 추가 시험은 3만 명 정도 붙었긴 했는데 이거는 15회랑 15-1회랑 합산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면 2년에 걸쳐서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제 쭉 되다가 이번 시험이 몇 회 시험이죠? 30회 시험에 몇 명이 붙었냐면 27,000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27,000명이 붙은 게 정확히 16년 만의 일이에요.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좀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30회 시험은 엄청나게 많이 붙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몇 회죠? 31회. 그러니까 이게 16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중개사 통계를 쭉 보면 어렵게 나온 게 2회 때 되게 어려웠어요. 2회부터 계속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15회 때 그리고 32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도 매우 매우 높다고요. 욕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빡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우리 시험에도 뭐 한 2만 명 넘게 붙였으면 좋겠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수험생이 많이 붙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0명, 전국에서 1,000명 붙는 게 좋아요? 많이 붙는 게 좋거든요. 많이 붙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학원 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메가랜드가 브랜드 런칭한 지가 2년 차인데 뭐 우리 내년에 시험 봐가지고 학원에서 5명 붙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하셔야 돼. 예. 그래야 우리 31일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데모 해야지, 데모.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요. 이번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책이 뭐죠? 이걸 기본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국에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학원이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예. 전국에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학원이 우리 학원밖에 없다고. 그럼 다 뭘 가지고 강의하냐면 그 기초 입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얄부당한 거, 전 과목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도를 좀 한 2달 땡겨서 하는 게, 왜냐하면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 확실하게 붙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아요? 붙는 게 낫잖아.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떨어지면 이거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는 쉽지 않은 시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는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라는 거. 객관식 시험에 왕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예.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은 뭐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응? 주관식 시험은 뭐를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객관식 시험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예. 그래서 문제를 극단적으로 많이 풀어보시라고. 뭐 기출문제도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다 알고 계시고, 예상 문제든 뭐 이런 거, 또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시고, 또 학원 모의고사도 우리 학원 모의고사만 또 봐서는 안 돼. 또 학원마다 모의고사의 풍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어떤 학원은 모의고사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제 공부를 하셔서 가시면 뭐 한 80점, 90점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원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맞추는 학원도 있고, 또 어떤 학원은 모의고사 자체가 좀 어려운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꽈락이 난 여기서 막 70점, 80점 나와도 다른 학원에 가면 막 꽈락 나오는 이런 학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뭐를 좀 극단적으로 많이 하시라는 거. 문제. 그렇지 않으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들 어두워지셨어요. 어떻게 지금 어두워지셨냐면 포기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포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학원생들은 웬만하면 붙을 수 있어요. 학원생들은. 이제 인강생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강생들은 이제 그 정보도 좀 취약한 데다가 문제도 많이 못 풀고, 또 뭐가 좀 많이 떨어지냐면 학원생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좀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인강생들은 혼자 하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학원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중개사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80점은 제가 맞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약속은 꼭 지킬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사무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조 1항입니다. 개공은 그 등록한 정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할까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럼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고요? 1개만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1개는 전국에 하나를 두라는 의미다. 전국에 하나. 요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13조 2항 개공은 천마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 임시중개시설물의 대표적인 예를 법률은 천막을 들었어요. 근데 꼭 임시중개시설물이 천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분양 어떤 현장이 좀 있으면 개공들이 천막도 치지만 뭐도 이렇게 치는 경우도 좀 있어요. 파라솔 같은 거,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시중개시설물, 이런 거를 설치하랍니까? 설치하지 말랍니까?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7항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사무소는요 3가지 종류의 일단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좀 이거 잡고
흐름을 잡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일단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는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분사무소라고 칭하는 사무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라고 칭하는 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소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자, 일단 주된 사무소는 회사로 말하면 본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본점. 네. 그러면 얘는 개인이든 혹은 법인이든 전국에 몇 개를, 한 개를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이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왜냐면 이게 없으면 개공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13조 1항의 끝말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은 한 개를 둘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없으면 개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분사무소는 뭐냐? 개인들은 둘 수 없어요. 그럼 오로지 누구만 둘 수 있는 사무소냐면 법인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점, 뭐 분사무소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전국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는 건데,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거는 중개사무소는 이제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거는 임의적인 부분이지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좀 소개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라고 하는 표현 안에 이게 있는 시군구까지 두게 되면, 이게 있는 시군구까지 두게 되면 만약에 동작구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동작구, 주된 사무소가. 그럼 동작구에도 뭐를 두게 되면,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동작구의 사무소가 몇 개? 2개가 되잖아. 그럼 그건 안 돼. 이중사무소에 걸리니까. 해서 뭐는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외. 여기는 빼고. 이건 빼고 시군구마다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시군구라고 명명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240개 있다고 가정해보죠. 240개. 그러면 분사무소를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239개. 왜냐하면 하나는 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개공의 종별 불문하고 불문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뭐만 그냥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사무실만. 그러니까 종별하고 뭐 상관없이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 강남 테란로 쪽에 보면 건물 되게 높은 건물 많잖아요. 뭐 한 4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막 36층 정도를 한 층을 전체 얻어, 누군가 얻는지는 저도 뭐 알 수 없고요. 한 층을 얻어서 이 한 층에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되고 이게 한 200평 정도 된다고 쳐봐요. 빌딩 한 층이 한 200평 되는데 이걸 다 통으로 얻는 거야.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나씩만 놓냐면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학원 의자 있잖아요. 이 쬐끄만하잖아. 이거보다 조금 큰 의자 하나씩만 놓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의자라네. 책상.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놓고, 책상, 쬐끄만한 책상 하나 놓고, 이제 그 의자 하나 놓고, 그럼 거기에다가 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 노트북.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전화기. 그것만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공간에다가 한 200명의 개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200명. 이게 다 개공들이야. 해서 이거 무슨 사무소를 운영하죠? 공동사무소. 그럼 이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자기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팔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무슨 빌딩 뭐 몇 층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에 좀 뭐 할 수 있어요? 좀 폼나지. 이렇게 하는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 손님이 좀 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지 말라 그래? 하면 오라 그래? 오라고 하죠. 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오냐면 여기 앞에 이제 문에 이렇게 출입문 있으면 이 문 앞에 한 직원 한 2명 정도 이렇게 둬서 그 인포메이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안내. 그거를 이제 두고 직원 2명 정도를 앉혀놓는 거 항상. 이 직원들은 월급을 누가 줘요?
여기 200명의 구성원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걷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딱 잡아가지고 어디 누구 찾아오셨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콜을 해주는 거야. 암흑에 손님 오셨다고. 예, 이렇게 이제 오면 여기 손님은 안에 못 들어가. 예, 그냥 안에 그냥 살짝 볼 수는 있지. 볼 수 있으면 손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직원은 다 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예, 직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손님한테 안에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손님하고 어디를 가는 거냐면 옆에 이렇게 VIP룸 해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놔요. 예, 그 손님이 오면 뭐 하는 공간, 상담도 하고 뭐 계약서도 쓰는 공간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정도는 늘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손님 접대하고 보내면 되는 거죠. 계약서는 어디서 쓰고요? 요런 데서 VIP룸에서 쓰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 계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밖에 다니면서 영업을 하죠. 예, 사무소가 꼭 독점적으로 자기 혼자 쓰는 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 사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중개사무소는 이런 형태로 공동 사무소 형태로 많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층부터는 고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되게 많고. 왜냐하면 옛날처럼 워킹 손님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이렇게 왕래하다가 들리는 사람이 없다고. 예, 그럼 다 뭐 보고 와요? 인터넷이죠 뭐. 그러니까 굳이 몇 층 할 필요 없다는 거야. 1층 점포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 2층도 괜찮고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고층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뭐 일사무소 원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일사무소 원칙이라는 거는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를 둬야 된다고요? 1개. 일단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넘어오시면 맨 위에 제목에 보면 이중사무소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설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돼? 전국에 하나. 물론 이제 분사무소는 이중사무소의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내부에 게시물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게시물 4가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채색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를 게시하래? 등록증 원본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2번에 보면 뭐 원본 자격증 원본 거기도 채색 한번 하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로에 보니까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있죠. 거기다 채색하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증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 중에 하나 선택합니까? 보험, 공제, 공탁.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선택적으로 이제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에 뭘 또 이렇게 걸으라고 그러냐면 가로 부분 한번 보세요. 수수료, 요일표. 거기다도 또 채색 한번 하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4가지 걸어야 되잖아요. 4가지 뭐 등록증, 자격증, 보증서류, 그리고 수수료 요일표. 뭐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걸면 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중개사무소에 가봤더니 어느 중개사무소라고 했어요. 자격증이 한 장도 안 걸려있는 중개사무소가 있더라 이거죠. 그럼 그런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인가요? 부직개공이 누구를 고용하지 않으면 정답 안 나왔어요? 소공을 고용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한 장도 걸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자, 반대로 어떤 중개사무소를 가봤더니 자격증이 막 수백 장이 걸려있네? 막 벽에 막 자격증이 쫙 있는 거야. 어떤 사무소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공동사무소 이런 거. 또 한 계공이에요. 계공은 한 명이야. 그래도 자격증 수백 장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많이 고용하면? 소공을 많이 고용하면. 법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만 뭐가 없는 사무소는 없다. 등록증 없는 사무소는 없다. 왜냐하면 등록증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부직개공 사무실에도 등록증은 있고 부직개공 사무실 그 등록증은 있어야지. 여기 부직개공도 등록은 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으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가 우리 채색 별표 한번 해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개공이 이제 대관청을 상대로 받는 제재가 그 중에서 가장 경미한 제재가 뭐예요? 가장 약한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가장 센 제재는 뭐냐면 3년 3천. 가장 센 거 3년 3천. 근데 가장 경미한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소 명칭이 이제 있는데, 요건 조금 쉬었다가,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